중국 공군이 A2AD 전력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력은 결국 J-20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전투임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J-20은 과거 러시아의 전투임무기 설계를 많이 차용하던 중국이 J-10에 이어서 서방의 전투임무기 설계 개념을 적용한 두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상 역시도 미국을 목표로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중국이 500대에 달하는 J-20을 획득하게 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J-20의 양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유성엽의 밀리터리 팩트체크이고, 저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늘의 교관 유성엽입니다. J-20 위룡, 중국 황제인 천자의 권능을 상징하는 용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마이티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명칭만 놓고 보면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을 씹어먹을 듯한 그런 이름이죠. 일단 국내 유튜브 레카들이 떠들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25년에 500대가 된다라는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J-20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연간 60대에서 8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 정도 범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500대라는 평가는 간극이 커도 너무 큰 범위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양산 후에 작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J-20의 연도별 작전 배치 규모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무단 표절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유튜브에는 일단 출처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자료가 출처이고, 이 자료를 제시해드리는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은 2021년까지 작전 배치된 J-20의 규모가 2019년 15대, 2020년 23대, 2021년 26대입니다. 연간 약 3대에서 15대가 작전 배치되었고, 전체 1계대대 규모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체 배치 규모보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23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작전 배치 규모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89대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J-20이 2021년에서 2022년 어느 시점에 전율 생산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J-20의 전율 생산이 2020년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나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전율 양산에 돌입한 시기는 그보다 조금 늦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J-10, J-11 등을 양산할 때 보면 각 기종별로 연간 60대에서 80대 수준에서 약 7년 안팎의 기간 동안 전율 생산에 집중한 후에 다른 기종의 양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J-20은 5세대 전투임무기 중에서도 대형의 형상이라서 전율 생산으로 넘어가더라도 획득 규모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그리고 과거 양산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서로 좀 엇갈렸습니다. 2023년 배치 규모가 89대 수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후자의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양산 규모가 지속이 된다면 2025년에서 2030년의 딱 중간인 2028년경에는 연산 60대 기준으로 약 441대, 그리고 연산 90대 기준으로 591대가 되겠죠. 미중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2025년에서 2030년경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드리는데, 뇌피셜 그만 지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당장 올해 1월에 유출됐던 미 공군 공중동원사령관 마이클 미니언 장군이 예하 부대에 발송한 메모랜덤 문서, 이거 보도상으로는 메모라고 잘못 보도가 나갔는데 메모랜덤이라는 미 공군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상에서도 2025년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중국도 이런 상황들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J-20의 전율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J-20의 시험 비행이 시작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제서야 J-20의 전율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중국이 J-20의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을 소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J-20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큰 대형의 기체입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투기의 형상에 적용되는 요소를 많이 도입했지만 기체를 목적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설계하려는 경향이나 스텔스 형상임에도
하나들을 고집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은 여전히 이 항공기가 전투 행동 반경과 그리고 근접전에 필요한 선회율을 굉장히 강조하던 러시아 전투기 설계의 특징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의미합니다. 문제는 엔진입니다. 러시아, 중국 항공기들의 태생적인 한계,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증거들이 없었습니다. J-20의 초기 모델에 적용된 3만 파운드 포스급 중국제 WS-10 엔진은 CFM56이라는 미국 GE와 프랑스 사프란 합작회사의 엔진 코어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중국이 CFM56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CFM56의 코어는 B1의 GE F101 엔진 코어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F101 엔진은 F14, F15, 그리고 F16에 적용된 바 있는 F110 엔진으로 발전을 했죠. 즉 중국의 J10, J11, J15, J20의 WS-10 엔진이 같은 기술 기반 아래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최근인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WS-10 엔진에 TVC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술은 향후 J20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J20의 개량형 모델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4만 파운드 포스급 추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진 WS-15 엔진 역시 어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WS-10 엔진 기술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엔진이 원형이란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지만 러시아의 수호57 역시나 썩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 과연 러시아 기술일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듯 중국이 미국의 GE 엔진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중국 스파이들의 활동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018년경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수 얀주는 GE 엔진 복합제 기술을 수집하다가 벨기에에서 체포된 후에 미국으로 송환돼서 2022년에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노력 끝에 WS-15 엔진이 준비가 되자마자 중국이 J-20의 전율 생산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 공군은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F-22는 전체 양산 규모가 143대입니다. 143대 양산한 이후에 각종 사고 및 홍수로 인해서 침수 사고 등도 겪었고, 이렇기 때문에 손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3대 전체가 작전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이고요. 특히나 초기 양산 모델의 경우에는 개량에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습니다. J-20의 작전 배치 규모가 2023년 올해 드디어 140대를 넘겼다면 아마도 배치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작전 운용 가능한 F-22보다 중국의 J-20이 규모 면에서 더 커졌다라는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에서 2030년의 딱 중간 2028년을 기점으로 J-20이 연간 60대에서 90대 규모의 전율 생산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441대에서 599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F-22와 J-20의 전력비는 4대1이니까 확실히 이것만 보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까지 양산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00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 공군, 해군 합쳐서 연산 105대 규모에 도달할 날도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능도 미군 전투기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을 테니 당장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얼마든지 덤벼봐라, 씹어 먹어줄 테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또 CSB의 2020년 보고서를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국 본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고위협 환경은커녕 대만이나 한반도 정도 되는 위치인 위협 환경에 접근 가능한 전투 임무기의 규모가 400대가 간당간당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로는 충족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용한 비행장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국 저 전장에 얼마나 많은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 임무기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될 텐데, 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장의 규모가 적은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현재. 최근 들어서 중국의 J-20의 성능을 평가절하하는 수많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루시나 미국의 랜드, CSBA, 미첼 이런 해외 전문 연구기관에서 중국의 J20을 하찮게 평가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 기관에서는 중국 본토와 인접한 지역인 고위협 환경에서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조차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최신 통합 방공 체계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기 체계는 인간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A사와 미사일이 있으니까 J20 저거 별것 아니야 라는 이런 뇌피셜을 던지기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3G 이동통신 시절까지만 해도 중국 통신업체들의 수준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G, 5G 통신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 업체들에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위성 발사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국가와 지역들이 시장을 3분지계를 하고 있고, 항공기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호기로운 이야기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대중의 환심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처맞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적들을 늘 경계하고 적들의 위협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